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 실적이 공개됐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8조 원대 실적을 올린 겁니다. 그 외에도 오늘 여러 대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어닝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자세한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다시 1950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가 하루 만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략 세우기 전에 시장 흐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수급 악화로 인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발표된 삼성전자 양호한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지수에 부담 안기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대형주들의 부진세가 증시에 발목 붙잡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확대되며 이 1940선에서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3포인트 정도 내림세입니다. 1947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입니다. 이 전일 반면 10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나타냈던 외국인, 오늘 또다시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 코스피와 달리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60선을 재탈환한 모습인데요. 오후장 들어선 코스닥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5포인트의 오름세입니다. 564포인트의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92억 원, 외국인 405억 원, 이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 탄탄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네, 오늘 환율은 역외 NDF 시장의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으로 장출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앞두고 현재는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오후장 들어선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 2원 90전의 내림세입니다. 1109원 20전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양호한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약세 흐름입니다. 148만 5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 현대차가 1%대의 하락 흐름, 포스코 역시 2%대의 내림세입니다. 전일 실적 발표했던 포스코 오늘 31만 5,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밀립니다. 오늘 1분기 영업이익을 내놨는데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기아차만이 강고합권 현재 52,9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한국전력 2%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31,9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신한제주가 1%대의 하락 흐름, SK텔레콤이 1.85%의 상승세 보이며 현재 19만 3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엔 셀트리온 3%대의 내림세입니다. 32,05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 홈쇼핑이 2%대의 상승 흐름, 이 내수주인 GS 홈쇼핑 흐름이 좋습니다. 6%대의 강세 보이며 현재 24만 1,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가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CJ ENM 3%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현재 37,8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포스코 ICT 역시 흐름 좋습니다. 2%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4를 출시한 오늘 관련 부품주 주가가 상승 흐름입니다. 자화전자 1%대의 상승세입니다. 옵트론텍 5%대의 강세 보이며 17,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인터플렉스가 흐름 가장 좋은데요. 현재 9%에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44,1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전일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급락했던 STX 그룹주 주가가 오늘 하루 만에 반등세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채권단에서 STX 조선해양에 6천억 원 상당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STX가 3%대의 강세 흐름, STX 조선해양 5%대의 강세입니다. 4,195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주 주가가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빌이 3%대의 강세입니다. 주당 3,2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조이맥스가 가장 큰 흐름입니다. 7%대의 강세 보이며 44,5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 악화 소식에 연일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GS건설, 오늘은 신용등급 강등 소식까지 전해지며 내림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대의 하락세입니다. 29,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52조 8,700억 원, 영업이익 8조 7,80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 불구하고 현재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 흐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살펴봅니다.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영업이익이 6,97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비록 전년 대비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17%가량 상회한 실적입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15만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살펴봅니다. 현대모비스 1분기 영업이익이 6,344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3%대의 내림세입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 살펴봅니다. 삼성중공업은 1분기 영업이익이 4,40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는 호실적 내놨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4%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흐름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로 195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경기 민감주를 다시 팔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560선을 지지하면서 강세 띄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 강세는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흐름부터 분석해 주시죠. 예, 지수는 지금 한 0.3% 정도 전일에 강한 또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또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외인들의 이제 수급 자체의 매수로의 어떤 전환 부분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그 부분이 좀 무거운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수가 현재 지금 이번에 반등해서 1970포인트까지의 어떤 그런 더 추가적인 강한 반등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지수의 1900선에 대한 바닥에 대한 부분은 조금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외인들의 매도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980억 정도 거의 1,000억 가까운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300억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한 600억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지금 0.2%, 3% 정도 하락 구간에서 큰 변동 없이 전일의 강한 반등, 상승 이후에 약간의 주춤하는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승하고 약간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전일의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한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의 흐름은 약간 이제 이런 흐름이죠. 어떤 좀 시그널로 좀 사실은 볼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강했던 섹터들이 약간의 좀 주춤하는 모습 속에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쪽이 강한 반등을 주는 어떤 변화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 하루 만에 변화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은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의 어떤 강세 부분 지속이 되고 코스피 시장이 강세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면 코스닥이 꺾이느냐 그러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런 종목별로의 그런 흐름들은 여전히 유지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외인들이 한 4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한 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코스피 쪽에서 외인들 같은 경우 현재 오늘 전기전자 쪽 매도를 하고 있고요. 철강금속이라든가 운수장비, 유통 이런 쪽 다들 좀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 운수장비 쪽 매수하는데 오늘 조선이죠.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아주 가파른 반등을 보여줬어요. 단순한 반등이 아닌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단기간에 좀 상당히 한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전기전자, 운수장비, 철강금속, 기반은 골고루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금융에 대해서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건설 섹터는 여전히 지금 메인 기반이 동반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감주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도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현 구간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특징적인 업종은 이제 전기전자 쪽 여전히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제약이나 음식료, 유통 여전히 전일과는 또 반대죠. 전일에 강했던 섹터들은 오늘 약하고 전일에 좀 약간 주춤했던 섹터들은 다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조선화학 철강 쪽들의 반등, 포스코나 현대해처는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강 쪽에 현대 베인디스틸이라든가 이런 중소형 이런 철강주들은 강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전기, 가스 이러한 섹터들, 미디어 콘텐츠, 모바일,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이러한 섹터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미디어 콘텐츠, 모바일 이런 성장이나 실적이 기반이 되는 섹터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음식료, 유통 이러한 쪽도 또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 이러한 섹터들 그러한 부분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보유자들의 입장과 신중매수 관점에서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부분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특징적인 이제 종목을 좀 보면은 현재 지금 전기전자에서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가장 또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8,700원, 10만 원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 3.7% 정도 전일에 이어서 강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시가 자체에서 강하게 상승 출발이 됐죠. 우리가 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어떤 시기를 좀 조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오늘 갤럭시 S4 출시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강세들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 계속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신고가 패턴의 종목들 두 패턴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죠. 기술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매매를 하자면 신고가를 보여주는 종목들, 박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돌파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고가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여전히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는 지금 페이스 관련해서 모베이스라는 이러한 종목들 있죠.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박스 상단 부위를 돌파하는 신고가를 형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신중매수 관점에서도 현 구간에서 그리고 접근이 가능한데 그 부분을 더 잘 판단을 해야 돼. 무조건 종목이 다 가능한 게 아니고 업황 자체를 봐야 되겠죠. IT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종목들. 그리고 현재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자동차의 완성차 쪽과 부품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부품주 중에서도 지금 성화이팅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오늘도 신고가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이라든가 그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더 체크를 해보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한 개념에서 신규 매수자들은 그러한 종목들과 혹은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돌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의류 쪽에서는 이러한 종목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 한 8%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거래도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그동안 애플 관련해서 주가에 좀 하방울의 어떤 압력을 좀 받았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삼성전기라든가 대학에서는 오늘 유한양행이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 쪽에서 삼성중공업이 강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지금 업황 자체 섹터가 좀 묶여서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에 실적이 이런 좋은 종목들은 빠르게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항상 그 실적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SK텔레콤 통신 쪽에서 그리고 엔터에서 YG엔터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싸이 관련주들은 또 강하게 상한가까지도 가는 종목도 나타났죠. DIB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방산주나 경업주에 또 변동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무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현 구간에서 이제 그러한 테마 경업이나 방산주 쪽은 남북 경협주나 이런 쪽이 더 만약에 그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쪽 섹터가 더 나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전략적인 부분은 주식에 대한 이제 1900선에 대한 하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계속 지지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가능하다.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들 여전히 약간의 주춤하고 쉬고 이러한 구간에서 민간주들의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흐름 나타나지만 여전히 종목별로의 그런 흐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민간주 중에서는 IT 쪽, 그리고 긴 시각에서 보자면
자동차, 부품 관련 쪽이 더 낫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자동차 어제 이제 반응이 나왔었는데 추가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엔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분명히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건설이나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계속 여전히 단기 반등의 그런 흐름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이미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잡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은 그대로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갤럭시 S4 출시와 관련된 부품주들, 또 자동차 부품주대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별 추천 정보 전수받는 시간이죠. 스타트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닝 시즌 절정에 달하면서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오후 2시쯤 기아차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인데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기아차가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발표를 했고요. 오늘도 현대모비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기아차가 2시 이후에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1분기 컨센서스가 예상이 매출이 11조 2천, 그리고 영업이익이 6,87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5% 그리고 36% 정도 낮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이라든지 리콜 사태 등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는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차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엔화 약세가 이제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황 연말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자동차 업종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를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아차 목표가는 5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5만 원대로, 그리고 손절가는 47,850원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분기부터는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기아차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 종목은 AJ 렌터카입니다. 네. 지금 IT 쪽하고 너무 과열이 많이 돼 있는 관계로 지금 번외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렌터카와 중고차 매각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매출은 렌탈 사업이 65%, 그리고 중고차 매각 사업이 28%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KT 금호 렌터카에 이은 2위 기업입니다. 렌터카 시장은 10년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차량 도입 대수가 증가하면서 따라서 동사의 MS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차량은 저렴하게 대량 구매를 할 수 있으며 3년 뒤에는 좋은 시세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업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등급이 상승을 하면서 조달금리가 하향되어 있고 자금 확보가 손쉬워졌다는 점에서 기업의 성장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J 렌터카 매수가는 금일 종가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AJ 렌터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오늘 종가 가능하고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600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일본의 3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0.5% 하락하면서 5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4% 하락과 전달 수준 0.3% 하락보다 더 떨어진 수준입니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는 근원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과일과 야채, 해산물을 제외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52조 8,681억 원, 영업이익은 8조 7,7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매출액은 16.78%, 영업이익은 54.32%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직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69%와 0.65%씩 감소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지표 호주 힘입어 상승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특히 미국 신규 실업자 수의 하락과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인 석유업체 엑스모빌의 영업이익 증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7%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4%, 나스닥 지수는 0.62%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2.7% 급등했습니다. 이는 하루 만에 온스당 $40 가까이 오른 수치이며 10개월 내 최고 상승률입니다. 한편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 전자거래에서 전날보다 2.7% 오른 온스당 $1,462에 체결됐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는 오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기대감으로 니케이 지수가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워낙 이제 일본에서 많은 통화량을 방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어느 정도 좀 반감될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오늘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어디로 놓고 볼 거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경기 성장을 전제로 한 물가 안정 쪽의 방향이라면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목표치를 상향한다는 것은 결국 물가도 올리면서 경기도 살리는 이중 효과를 좀 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좀 상향돼서 지금 1.5% 정도 되는데 만약에 2% 정도가 나와준다면 그러면 이제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하면서 일본 경기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일단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글로벌 금융 환경 자체에서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 엔화의 약세 현상들을 더 이상 방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한계는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영향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일본 경기에 대한 어떤 효과들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다른 금융 환경에 큰 변화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내부적으로도 오늘 이슈가 참 많은데요. 기업들의 실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특히 오늘 아침 삼성전자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최대 실적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한 1분기 실적이 이제 8조 8천억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애플에 관련된 비용 6천억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조 4천억. 그러니까 4분기에 영업이익 9조 원 정도를 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제 9조 4천억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실적이 지금 좋아진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휴대폰 사업부에 대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거고요. 그리고 휴대폰 사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상승 추세가 더 확대돼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주가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현상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파생과 연결된 어떤 지수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 이외에 시장 대비로 초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들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반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체들은 엔화 약세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죠. 특히 현대차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죠. 오늘도 잠시 후 기아차 실적도 공개가 될 텐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고 또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현대차라는 회사를 갖다 이제 실적이 나빠지고 그리고 엔저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보다는요, 좀 근본적인 문제들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큰 축에서는요. 지금 이제 대규모 니콜 사태가 얼마 전에 있으면서 그거와 관련해갖고 큰 폭으로 주가가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일본 차들도 미국에서 대규모 니콜 사태를 벌이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신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들이 급속하게 감소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었던 것이 현대차였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먼저 대규모 니콜 사태가 났는데 니콜 사태를 통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상당 부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다시금 신뢰를 회복해서 시장이 다시 확대되는, 시장이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쉽게 반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가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자꾸 이제 그 내연차 쪽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는데, 지금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내연차 쪽 시장이 아니라 전기차 쪽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본이나 독일 쪽이 조금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국 쪽에서 치고 나오는 속도가 좀 빠른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기차에 대한 방향들을 아니면 준비들을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종목들이 주가가 좀 다시금 재차 상승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전기차의 경쟁력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선점할 수 있느냐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약세 요인은 결국은 엔저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 악화가 아니라 결국은 대규모 리콜 사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 이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현대차가 어떤 위치로 좀 선점해 줄 거냐, 이 부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위로 가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 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번에 이제 18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는 종목이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18만 원 정도면은 현재 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거의 저점권이라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18만 원 정도가 하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온다고 해도 크게 올라오긴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20만 원 선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가 상단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현대차는 하단 18만 원, 상단 20만 원에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잠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에 대한 실적 우려가 많았는데 현대건설의 영업이 전년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양호한 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최근 시장에서 이 소외주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소외주들이 좀 상당히 크게 빠졌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설주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안 되면서 GS건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등등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결국 지금 이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그동안 저점을 다 확인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결국은 그동안 좀 과하게 매도했던, 그러니까 과매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매도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 과매도권까지 쏟아낸 물량에 대한 매물 공백을 이용한 기술적 반등 성격이 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좀 순환하면서 천천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워낙 큰 폭으로 빠진 쪽에 대한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과정들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업종 간에 돌아가면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이라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쪽의 방법은 그 투자 전략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때, 그 저항선 정도까지 끌고 오셨다가, 거기서 일부 비중을 좀 줄여서, 수량을 좀 조절하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등 시마다 좀 비중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다시금 밀렸을 때 재차 단가를 좀 낮추는 이런 쪽의 매매 전략은 가능한데 신규 진입을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끝으로 다음 주는 월말과 월초가 함께하죠. 5월 시장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요. 다음 주 전략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수는 일단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하도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좀 많이 들었던 것이 컨트리 리스크 하고요. 그리고 엔저 몇 가지 나왔던 단어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최악의 국면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어쨌든 간에 지수가 1900권에 대한 1900을 물론 이탈을 하긴 했지만 1900이 살짝 이탈하고서 되돌아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수는 이 정도가
거의 바닥권에 거의 근접한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동평균선들 자체가 모두 그 저항으로 지금 걸려있는 가격대가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1970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거래소 기준으로 1980 정도까지 한번 반등 시도가 좀 진행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거래소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코스닥은 아마도 5년간의 박스권 최상단, 그러니까 563포인트를 돌파하는 자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확인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다음 주에는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는 지금 IT 쪽의 종목들이 그 종목별로는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 IT가 지금 분명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중심축에 있는 것은 맞고요. IT 내부에서도 섹터별로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LED 쪽이 강하고, 어떨 때는 OLED 쪽이 강하고, 이러면서 그 내부에서 순환매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IT 쪽 내부에 순환매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그 매매 포인트를 좀 잡으실 필요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유리한 장입니다. 이런 패턴은 일시적이고 짧은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긴 호흡에서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의 대안은 IT 중소형주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양시장 모두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3대 지수가 1% 미만으로 올라왔는데요. 양적 완화 규모가 더 늘 수 있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다고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어제 미국은 이제 소폭 상승해서 끝났는데요. 두 가지 뉴스가 미국에 있었죠. 그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는 증가했는데 이번 주에는 1만 6천 건이 감소하는 모습이 있어서 고용의 개선의 모습이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BOA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지난번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6에서 1.5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증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오히려 그 CPI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양적 완화를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도 3명의 연준 의원들 중에서 매파가 한 2명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지금 소비자 물가지가 더 하락하게 되면 양적 완화를 더 늘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미국의 외 이제 악재 같은 거나 재료를 본다면 영국이 0.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임으로 해서 트리플 드립에 안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스페인이 1분기 실업률이 27.7%인데요. 이게 청년층으로 당하고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유로존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좀 제기해 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개성공단 회담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북한에 제시를 했는데,
12시 전까지 대답을 받았는데 대답이 안 왔죠. 그래서 지금 안보회의를 3시에 연다고 하죠.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북한에서 실무회담에 대해서 찬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가는 상당히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3시까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상에 보시면 외국인이 1120억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금액을 사고 있죠. 근데 수량으로 보면 외국인이 180만 주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팔고 중형주나 소형주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시장을 그래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던지면서 종목 교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프로그램 매도가 한 63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중에서는 기금이 오늘 매도를 소폭하고 있고요. 투신이 한 210억 정도 매수해준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업종별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1,100억을 팔고 있는데 그 철강하고요. 전기전자, 그 다음에 운송장비, 유통업 쪽, 그 다음에 건설업 쪽에서 한 100억대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이 부분에서 받아주는 그런 전략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요즘 계속 약세의 국면이죠. 포에스가 오늘 출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도 장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8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보이는 모습이고요. 어저께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동차주들이 오늘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건설주들이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우조선이라든가 SK텔레콤,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의 재료로 그 북한 문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것은 오늘 3시 이후에 방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결국 그 재료는 월요일날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북한과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인포트 투자 전문의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전일장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올랐는데 아무래도 자동차주가 급반등을 하면서 전일장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오늘장은 역시나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IT도 후재하고 자동차도 하락하고 있고 일부 뭐 종목에 대해서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피 지수는 이제 하락 중에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뭐 기사를 보면은 뭐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섰다, 뭐 4, 5년 만에 넘어섰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기관과 외국인도 중소형 개별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자체가 중소형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 사태의 원인을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은 우선적으로 지금 제가 삼성전자의 하락을 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애플과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이 굉장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의 주가가 4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00달러를 이제 간신히 회복한 시점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1분기가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았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애플 상승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는데 2분기가 조금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이 좀 불확실해지면서 애플은 2분기에 또 한 번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동반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동차주의 하락인데 솔직히 자동차주는 너무나 이제 과도한 저평가 상태이지만 센티멘탈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엔저가 있고 그리고
대규모 리콜 사태 뭐 두 가지를 합친다면은 자동차주는 저평가 상태이지만 조금은 더 하반기에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게 역시나 IT 대형주, IT 관련주입니다. 대부분의 업종, IT를 제외한 업종들은 실적이 하향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끌 대형주 자체가 없다, 업종 자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거래량 부진 속에 코스닥으로 매기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이 100엔 부근에서 주춤한 상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105엔, 110엔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자동차주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좀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대형주로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반도체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정도만 좀 바라보고 나머지는 중소형 개별주로 좀 시각을 돌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속보가 참 많은 날이죠. 일본은행이 만장일치로 현재 통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본원 통화 규모는 연간 60조에서 7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정동 전문가님, 오늘자 추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SBI 모기지라는 종목입니다. 뭐 방금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듯이 네. 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양적 완화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제 고정금리 상품인 이제 플랫 35를 주로 판매하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중개 회사다. 일본 회사지만 뭐 네. 우리나라에 상장한 상태입니다. 플랫 35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고정금리로 이제 35년 만기 이제 모기지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투자 포인트로 일본의 양적 완화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 강력하게 양적 완화를 주장하면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특히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를 일본은 처리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수혜주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양적 완화를 실시하다 보면 그 도중에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지 지금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좀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돼서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플랫 35의 대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면서 아무래도 일본의 양적 완화 수혜주는 국내에 상장된 SBI 모기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신청 건수나 뭐 실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점유율 20%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도 많은 상태로 만약에 금리가 상승이 예상된다 아니면 혹은 상승된다 그러면 충분히 모멘텀을 받고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낮은 신용 리스크와 높은 배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대출업을 하다 보면은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 상장된 뭐 중국 기업 중에 예전에 고섬이 뭐 신용 문제로 해서 뭐 지금 상장 폐지가 됐지만 외국 기업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신용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밸류를 적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높은 배당을 실시합니다. 지금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3월 결산 법인인데 3월, 9월 이렇게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뭐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은 편으로 올해는 배당이 약 600원 정도 두 번에 합쳐서 600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시가 배당률로 하면은 4%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멘텀도 있고 안정적으로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정리해 오는 건 역시 실적입니다. 제가 누누이 세 번째는 실적만 말씀드리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SBI 모기지는 올해 지금 순이익 기준으로 31억엔 정도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원엔 환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원화로 이제 환산하면은 지금 350억 규모, 36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금 SBI 모기지 현재 주가는 PER 8.8배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기 회복, 양적 완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PER 12배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바로 또 가격적인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 뭐 장대 양봉을 보이다 오늘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수 편입가는 13,000원 정도로 편입 시도를 해보겠고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SBI 모기지였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양적 완화 수혜주다라면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정동훈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10개 종목이 담겨 있죠. 캠트로닉스가 10%고 나머지 종목들이 5%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죠.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4개 종목이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코렌이 50% 이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HB테크놀로지가 22%, 나머지 종목들도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3개 종목부터 한번 AS를 좀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상향한 종목들이 있죠? 네, 오늘 목표가 상향한 종목이 이제 3가지 종목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자화전자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화전자는 목표가를 지금 거의 3-4번에 걸쳐서 상향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목표가를 상향해서 31,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렌이라는 종목인데, 코렌도 역시 목표가를, 2-3번에 걸쳐서 상향한 종목인데 역시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코렌은 10,000원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상향한 종목은 이제 캠트로닉스인데 제가 캠트로닉스는 뭐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35,000원까지 가도 정말 무방하다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양적 완화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뭐 일부 차익은 하지 않고 목표가만 2차적으로 29,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 상향된 종목 3가지 종목에 대해서 AS 받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높은 수익률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